안녕하세요. 손콩만 토크입니다. 이번에 읽을 위인전은 마리 퀴리입니다. 제목이 나와있죠. 라듐을 발견한 집념의 과학자 마리 퀴리.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마리 퀴리에 대한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자, 수줍음이 많고 조용했지만 과학 앞에서는 용감했던 과학자 마리 퀴리. 엄마로서, 아내로서, 과학자로서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과학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4년의 끈질긴 실험 끝에 푸른빛을 내뿜는 라듐이 마리의 눈앞에 신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리는 라듐의 비밀을 밝히는 데 평생을 바쳤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성 과학자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바르샤바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는 학교 교실이 아니라 과학 선생님이 살고 있는 교사용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답니다. 그 집에는 맏딸인 소피와 맏아들인 요제프, 그리고 브로나, 헬라, 마니아까지 모두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난 마니아, 그쵸, 마니아라고 하는, 근데 얘 별명은 마니아 마뉴샤 안추페치오예요. 그러니까 이름들은 다 막내의 애칭이랍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애칭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많은 한 사람에게 많은 애칭을 붙여주었어요. 마니아는 퀴리 부인이죠, 지금의. 자, 마니아는 5살이 되도록 엄마에게 안기거나 뽀뽀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엄마는 마니아가 태어날 때부터 폐결핵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의 빈자리는 큰언니 소피아가 메워주었어요. 그 소피아는 식구들 가운데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잘해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답니다. 마니아가 큰언니의 이력을 듣는 것 다음으로 좋아한 것은 아버지의 서재를 구경하는 일이었어요. 과학 선생님인 아빠의 서재에는 유리문이 달린 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마니아가 궁금해하는 온갖 보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유리관, 저울, 이상하게 생긴 돌, 무엇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기계들이 유리문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답니다. 자, 마니아가 9살 때에 집안에 불행이 닥쳤어요. 소피아와 브로나가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소피아는 죽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 소피아를 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피아가 죽은 지 2년쯤 지났을 때 엄마의 병이 심해져서 또 엄마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엄마와 큰언니를 잃은 뒤로 마니아는 전쟁놀이, 선생님놀이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마니아는 책을 읽을 때만 모든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 공부는 최고였죠. 수학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고 독일어와 프랑스어도 1등이었답니다. 러시아어도 잘했어요. 마니아는 책에 열중하면 옆에서 누가 떠들어도 몰랐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번갈아 가며 소리를 질러도 마니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났던 아이였죠. 네,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1886년에 19살이 된 마니아는 공부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성에게 입학을 시키지 않는 바르샤바 대학에는 갈 수가 없어서 이들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여성에게도 이제 거기는 공부를 시켜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정형편 때문에 불가능해서 마니아는 언니인 브로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언니가 공부를 먼저 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정교사를 해서 언니 학비를 보태겠다. 그리고 언니가 졸업을 하면 그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니아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으면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문학, 역사, 사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학, 물리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언니인 브로나가 이제 산부인과 의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마니아에게 기회가 왔죠. 파리에서 과학 공부를 하고 폴란드를 돌아와 선생님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1891년 파리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는 괴짜 여학생으로 소문이 나죠. 24살의 폴란드 처녀, 군발의 곱슬머리, 옷차림은 눈에 띄게 초라하고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고 통말이 없었던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자, 불어나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또 성격도 활달해가지고 친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마니아는 그렇지 않았죠. 소리본 대학에서 마리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은 도서관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곳은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에 흥미가 있었던 마리는 입학한 지 2년도 안 돼서 물리학 졸업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다른 졸업생들과 함께 강당에서 성적 발표를 했어요. 그때 1등이 됐죠. 마리 스쿠워더프스카 원래 이름이에요. 어렵네요. 네, 이 괴짜 폴란드 처녀의 이름과 성이 발표돼서 한 과목의 학위도 따기 힘든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은 뒤 또 수학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이 마리에 대한 얘기가 학생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죠. 새롭게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했다. 마침내 나는 과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다. 마리 퀴리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네, 수학 학위를 받기 전에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한 폴란드 과학자의 집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낯선 남자가 창가에 기대어 있는 걸 보았어요. 그 남자와 얘기도 잘 통하고 또한 이 피에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마리와 닮은 점이 있고 또 마리에게 이제 청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검소하고 간단하게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1895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뭐 잔치도 하지 않았고 흰 웨딩드레스도 없었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그 퀴리 부부는 빵과 치즈를 챙겨서 자전거를 타고 시골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퀴리 부부의 생활은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연구와 실험에 몰두하게 됐죠. 연구와 실험이 메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실험을 하다가 물질 중에서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피에르가 일하는 학교의 헛간을 빌려서 거기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습기와 먼지가 너무 많아서 실험실로 적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던 끝에 이들이 피치 블렌드라는 광석 속에 우라늄 말고도 빛을 내뿜는 또 다른 물질이 꼭꼭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 신비한 빛을 방사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방사선을 내뿜는 온소를 방사성 온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피치 블렌드 속에 어떤 온소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제 그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하죠. 피치 블렌드 속에 새로운 방사성 온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온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방사성 온소 안에 피치 블렌드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온소에 대한 부분들, 온소는 가장 작고 순수한 물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은 어떤 거냐? 원소가 내부 구조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빛이 여기에서 빛을 빼부는데 이게 빛이 방사선이고 이 빛을 내는 성질이 방사능인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온소란 이렇게 해서 방사성을 내뿜는 온소들을 방사선 온소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발견해내게 된 거죠. 이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퀴리 부인은 이 사실을 과학자 모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은 의심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 라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만일 라듐이 피치 블렌드 속에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 우리 눈앞에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퀴리 부부는 피치 블렌드 돌덩이를 녹여서 순수한 라듐을 뽑아내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죠. 엄청나게 이들이 이 피치 블렌드 1톤씩을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얼만큼의 라듐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힘든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 빛을 발견하게 됐어요. 4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라듐과의 길고 긴 숨바꼭질이 끝났습니다. 밤늦게 실험실에서 돌아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마리가 갑자기 실험실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둘은 또 실험실로 갔죠. 실험실에 갔더니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의 중심에 라듐이 있었습니다. 피치블렌드 7톤을 녹여가지고 얻어낸 아주 적은 약의 라듐. 흰 소금처럼 보이지만 황금보다 100만 배가 비싼 라듐을 알게 됐습니다. 라듐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과학자들을 흥분시켰고요. 라듐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신비한 물질이라는 게 밝혀지자 의학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퀴리 부부는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얻은 것은 별로 없었죠. 1903년에 라듐에 대한 논문을 써서 마리는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남편 피에르 앙리 베르켈과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감을 발표할 때 자연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꼭 인류에게 이익이 될까요? 인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것이 인류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요? 과학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시기에 피에르가 이런 경고를 담은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발견이 인류에게 해롭기보다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죠. 그런데 과학의 위험은 피에르와 마리의 몸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들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고요.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퀴리 부인이 했던 마리가 했던 얘기 중에 위대한 발견이란 과학자의 머릿속에서 완성된 형태로 톡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준비 작업을 해온 결과에서 얻어지는 열매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 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라는 거.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피에르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어디에 학술대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잊기 위해서 또 실험에 몰두하게 되고요. 또 소르본 대학 최초로 여자 교수가 되죠. 피에르가 했던 과목을 강의하게 되게 됩니다. 남편 피에르가 죽고 마리는 과학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또한 연구와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마리가 불행을 또 슬픔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자, 1911년 마리는 순수한 금속 라듐을 분리해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이고 최초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피에르가 죽고 나서 이런 이제 쾌거를 거두었지만 또 독일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1차 세계대전에 프랑스도 휩싸게 되죠. 그래서 이 마리는 제2의 조국인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어요. X선을 이용해서 다친 병사들을 치료했죠. 이 두꺼운 물체도 통과하는 X선으로 몸속 깊이 박힌 총알이나 부러진 뼈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X선 기계 사용법을 가르쳤고 환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이동형 X선 운반차를 만들어서 이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병사들은 고마운 차를 귀여운 킬이라고 불렀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마리는 좀처럼 쉬지를 않았어요. 계속 연구에 몰두하고 라듐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리는 다음 세대 과학자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 연구소를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오랫동안 러시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조국 폴란드에도 라듐 연구를 위한 퀴리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1934년 3월에 어느 날 마리는 열이 나고 몸이 아파서 연구실에서 나왔어요. 보니까 이 마리는 방사선을 너무 오래 쬐서 생긴 악성 빈혈이었죠. 그 빈혈로 마리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리의 생애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마리 퀴리는 열정을 가진 학문 과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학문의 동반자를 만나서 연구를 지속해냈습니다. 자, 마리 퀴리 부부의 연구 공책을 보니까 연구 결과를 기록한 공책인데요. 방사선을 연구하던 실험실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던 탓에 긴 시간이 흐른 지금도 방사선이 나온다고 해요. 네, 이렇게 이 퀴리의 생애가 마무리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여성 과학자들이 여러 명 있네요. 네, 이렌 졸리오 퀴리, 커티 코리 이런 학자들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메이어, 그 다음에 도로시 호지킨, 바바라 맥클린도 이런 분들이 있었죠. 자, 마리 퀴리의 생애는 이렇게 됐습니다. 86년에 태어나서 67세의 나이로, 지금 생각하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우리가 퀴리 부인의 책을 통해서, 마리 퀴리의 생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마리 퀴리는 자신의 어떤 이 관심,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냈죠. 문학, 과학, 역사 이런 데도 되게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과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가 그런 다양한 공부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학자가 어느 머리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떤 끊임없는 준비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과정을 열심히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마리 퀴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